할머니 팔아먹고 차 사줄게. 75세 의사 최영희는 가족들의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50억 타워 팰리스 집과 23억 재산을 노린 치밀한 음모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40년간 환자를 치료해온 의사를 상대로 게임을 벌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금부터 의료계 전설이 된 완벽한 복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할머니의 사연인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듣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통해 보아요. 이제 이야기 사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다고 했잖니. 엄마가 의사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그래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계속 혼자 계시면. 민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쓸쓸한지 아들도 알고 있었죠. 할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갑자기 손녀 준이가 영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18살 소녀의 환한 미소가 영희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래, 엄마. 우리가 모시고 살겠어요. 며느리 수진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어요. 2008년에 15억을 주고 산 타워 팰리스 3차 50평 아파트. 그때는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50억이 넘는 값어치가 되었죠. 정말 괜찮겠니? 늙은 사람이랑 사는 게 불편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진의 대답에 영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게 영희는 15년 만에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영희는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영희내과 의원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꿈만 같았어요. 환자들 돌보느라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 의원을 매각하고 받은 15억 원과 예금 8억 원, 그리고 매달 나오는 의사연금 400만 원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영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까지. 건강을 생각한 메뉴였죠. 고마워, 수진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도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저 의대 갈 거예요. 할머니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준이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래, 우리 준이가 의사가 되면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민호도 아들답게 영희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용돈 조금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괜찮다.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요. 아들이 어머니께 용돈 드리는 게 당연하죠. 이런 일상이 1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영희는 행복했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가족의 온기가 소중했죠.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어요. 아주 미묘한 것들이었거든요. 수진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언니 정말 부러워. 이 집 얼마나 하는지 알아? 몰라도 50억은 넘을걸. 강남에서 2평수면. 그럼 언젠가는 언니 거네. 좋겠다, 정말. 그 순간 영희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거라고?
아직 자신이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쉿, 작게 얘기해. 어머님 들으시면 어떡해.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영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아니야,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겠지. 수진이가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준이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할머니 집이야. 진짜 크지? 타워 팰리스야. 잠시 후 준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차? 아직 없어. 엄마가 아직 안 사준다고 해. 할머니 계셔서. 영희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계셔서 차를 못 산다고?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이야, 차가 필요하면 할머니가 사줄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준이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엄마, 준이는 아직 어려서 차가 필요 없어요. 수진이 빠르게 말했지만 영희는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죠.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75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의 미묘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관찰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의 눈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올라왔죠.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가족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생긴 작은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영희의 마음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방에서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뭔 얘기하고 있었니? 영희가 물으면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요리 얘기요. 하지만 영희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서재에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아온 습관이죠. 은퇴했어도 최신 의학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요양원 보낼 거야? 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논문이 바닥에 떨어졌죠. 요양원? 쉿, 작게 얘기해. 할머니 들으실라.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영희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었어요. 언제쯤이야? 내 친구들 다 좋은 차 타는데 나만 없잖아.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할게. 수진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처리한다고? 나를 처리한다고? 미니 쿠퍼 사주기로 했잖아. 약속이야. 알겠어, 알겠어. 할머니 팔아먹고 차 사줄게. 그 순간 영희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서재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할머니 팔아먹고 4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를,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팔아먹는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죠.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요양원 가실까?
멀쩡하신데.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요즘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게 보이니까. 영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나한테 치매가 있다고? 정말이야? 어떤 증상? 깜빡깜빡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그런 거지 뭐. 수진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어색함이 있었어요. 영희는 4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그런 목소리를 수없이 들어봤죠. 엄마, 이 집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 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50억은 넘을걸. 타워 팰리스 3차 50평이니까. 와, 진짜? 그럼 우리가 엄청 부자네. 할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거야. 그때까지 참아.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돌아가시면? 내가 죽기를 기다린다고?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할머니 건강하시잖아. 그러니까 요양원에 보내는 거지. 거기서 빨리. 수진의 말이 뚝 끊어졌어요. 영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8억 정도? 의원 매각금 15억까지 합치면 23억이야. 우와, 그럼 집값까지 해서 70억이 넘네. 준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곧 다 우리 거야. 영희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3년 전 남편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던 민호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던 수진이, 의사가 되고 싶다던 준이가,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그런데 할머니가 멀쩡한데 어떻게 치매라고 해?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원에서 진단받으면 되지. 요즘은 경증 치매도 많다고 하더라.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의사셔서.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의사도 치매 걸리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믿을걸. 영희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의사라는 내 자존심까지 이용하려고? 40년간 쌓아온 명성을 그렇게 짓밟으려고? 엄마 친구 김 여사한테 미리 얘기해뒀어. 요즘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좋은 생각이야. 동네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면 더 자연스럽지.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김 여사까지? 내 친구까지 이용해서 나를 망신시키려고? 요양원은 어디로 정했어? 민호가 물었어요. 제일 싼 곳으로.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래 계실 분이 아니라고?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뜻이었어요.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고 있었어요. 내 재산과 내 죽음을 얘기하면서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영희는 서재로 돌아가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출죠.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가족이 그리웠는지, 그래서 아들의 동거 제안을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든 게 계획이었나요?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나요? 영희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의사로서 40년간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며 살아온 사람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고 똑바로 앉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죠. 좋아. 게임을 원한다면 게임을 해주지. 40년간 의사로 살아온 경험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며칠 후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사돈은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어요. 나이 많은 분들을 상대로 일해온 경험이 풍부했죠. 영희는 거실 구석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세 곳 알아봤어. 여기 비교표야. 사돈이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월 비용이 이렇게 차이나? 제일 비싼 곳이 300만 원이고 싼 곳은 150만 원이네.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일 싼 곳으로 해야지.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니까. 사돈의 말에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오래 계실 분이 아니라니.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거군요. 그런데 할머니가 멀쩡하신데 어떻게 치매 진단을 받죠?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내가 다 준비해뒀어. 증상 관찰일지부터 이웃 증언서까지. 사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죠. 관찰일지요? 응, 날짜별로 할머니가 깜빡한 일들 적어놨어. 같은 말 반복했다든지 길을 잃었다든지. 수진이 노트를 꺼내 보였어요. 영희는 그 노트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길을 잃은 적도 없고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었거든요. 김 여사한테도 얘기해뒀지? 요즘 할머니 행동이 이상하다고. 사돈이 확인했어요. 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다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 평생 쌓아온 명성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병원은 어디로 정했어? 서울대병원 신경과로 예약했어요. 거기서 진단받으면 믿을 만하잖아요.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라고? 그곳에는 영희가 잘 아는 후배가 있었어요. 의대 동기였던 박 교수의 아들 정민이었죠. 이것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군. 영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은정이는 어떻게 하지? 대구에서 올라올 텐데.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은정이한테는 아버지 치매 얘기했잖아.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자고 하면 당연히 도와줄 거야. 영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 은정까지 속이다니. 은정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죠. 후견인 신청서도 미리 준비해놨어. 사돈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1단계로 치매 진단받고 2단계로 후견인 신청 3단계로 재산관리권 이전 4단계로 요양원 입소.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영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재산 목록도 정확히 파악했지? 내 타워 팰리스 집값 50억 예금, 8억 의원 매각금, 15억 해서 총 73억 원이에요. 수진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 재산을 한 푼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의사연금은 어떻게 하지? 후견인이 되면 그것도 관리할 수 있어요. 매달 400만 원이니까 1년이면 5천만 원이네요.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앉아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이런 악랄한 계획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어리석음도 보였습니다. 영희는 의사였어요. 치매 진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특히 서울대병원 신경과 정민이는 영희를 잘 아는 후배였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구나. 영희는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민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를 녹음해둬야 했어요. 법적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할머니 저녁 드세요.
수진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지금 가요. 영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어요.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같이 행동해야 했죠. 식탁에 앉은 영희를 보며 가족들이 은근히 관찰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네, 왜? 그냥요, 요즘 좀 피곤해 보이셔서. 영희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할머니, 오늘 김 여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못 뵀네요. 수진이 말했어요. 아, 그랬어? 미안하다, 몰랐네.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진 것 같은데. 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모든 게 연기였어요. 영희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겸해서. 민호가 제안했어요. 병원에 뭐하러 가, 의사가. 그래도 객관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잖아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어요. 그럼 은정이도 불러서 같이 가자. 네, 좋은 생각이에요. 은정이한테 연락드릴게요. 수진이 기뻐했어요.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딸까지 이용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하지만 이제 영희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의료계 인맥과 전문 지식을 총동원할 시간이었죠. 그들이 치매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그 계획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줄 겁니다. 의사를 상대로 의학적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해줄 거예요. 영희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사돈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유럽 여행 어때? 10일 정도.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가셔도 되나요? 물론이지, 가족 여행이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지.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갈래. 혼자 있는 게 편해.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함께 가시면 좋을 텐데. 나이 들어서 긴 비행기 여행은 힘들어. 너희들끼리 다녀와. 영희의 마음속으로는 쾌감이 밀려왔어요. 완벽한 기회였거든요. 그럼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인데. 준이가 망설였어요. 괜찮아, 10일 정도야 뭐. 혼자 있으면서 쉴 거야. 영희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그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응, 빨리 다녀와. 나 혼자 조용히 지낼게. 가족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완벽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없는 10일 동안 유럽에서 실컷 즐기고 돌아와서 바로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영희의 계획은 달랐어요. 월요일 아침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할머니 몸 조심하세요. 10일 후에 봐요. 응, 잘 다녀와. 영희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영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로 전화를 건 사람은 의대 후배 정우였어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선배님,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정우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우리 집 팔고 싶은데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타워 팰리스 3차요? 물론이죠. 지금 시세로 5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계약 가능해? 선배님이시니까 특별히 처리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부자 고객이 있거든요. 영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의사회 회장 김 교수였어요. 교수님, 영희입니다.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 교수는 분노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가족이 했다고? 네, 저도 충격이었어요. 의사를 치매로 몰아가려고 하다니. 당장 도와주겠네.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40년간 쌓아온 의료계 인맥이 힘을 발휘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영희의 편에 섰죠. 화요일에는 서초동 아파트를 구매했어요. 30평 정도의 깔끔한 아파트였죠. 5억 원으로 현금 결제했습니다. 선배님, 이사는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야. 미리 짐 옮겨도 될까? 물론이죠. 열쇠 드릴게요. 수요일에는 은행에서 모든 예금을 새 계좌로 옮겼어요. 8억 원의 예금과 의사연금 수령 계좌까지 모두 바꿨죠. 혹시 가족분들이 문의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세요. 은행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요일에는 아들 회사 대표를 만났어요. 민호가 다니는 회계법인의 대표였죠. 사장님, 저는 최민호 씨의 어머니 최영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민호 씨가 효자라고 소문났는데.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효자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충격이네요. 효자 마케팅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당장 인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금요일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났어요. 김 여사를 비롯해 이웃들에게 진실을 알렸죠. 김 여사님, 그동안 며느리가 거짓말한 거 아시죠? 뭐라고요? 영애 씨가 치매라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네, 모두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꾸민 일이에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김 여사가 화를 냈어요. 이런 나쁜 것들이 어디 있어. 당장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야. 토요일에는 의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의료윤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결정났죠. 일요일에는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모든 짐을 새 집으로 옮기고 타워팰리스 집은 완전히 비워뒀어요. 50억 원의 매매 대금도 안전하게 받았죠. 영희는 새 집에 앉아 가슴이 후련했어요. 총 68억 원의 재산이 모두 안전하게 확보되었어요. 집값 50억 원, 기존 예금 8억 원, 의원 매각금 15억 원에서 새 집 구입비 5억 원을 뺀 금액이었죠. 의사연금 400만 원도 새 계좌로 안전하게 이전되었고요. 월요일 저녁 가족들이 유럽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영희는 마지막으로 타워팰리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에서 그들을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유럽에서 즐겁게 보냈을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되었죠. 영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녹음기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40년간 의사로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완벽한 복수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곧 정막이 흘렀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구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도 TV도 식탁도 없었죠. 할머니 어디 계세요? 준이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영희는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왔구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이 왜 이래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50억에 팔았어. 영희의 한마디에 가족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응, 10일 전에 팔았지. 너희가 유럽 간 다음 날.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이가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영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내 집인데 왜 상의를 해야 하지? 그 순간 수진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치매 증상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영희는 씩 웃었어요. 치매? 누가 치매라고 했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 녹음해뒀거든. 버튼을 누르자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 언제 요양원 보낼 거야? 유럽 여행 다녀온 후에 바로 처리할게. 할머니 팔아먹고 차 사줄게. 가족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들이 한 말이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던 계획. 영희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거짓 관찰일지도 만들고 이웃들한테 소문도 퍼뜨리고 의사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세요. 오해? 그럼 이것도 오해야? 영희는 두 번째 녹음을 틀었어요. 어차피 오래 계실 분이 아니니까. 곧 다 우리 거야. 73억이나 되네. 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미니 쿠퍼 얘기한 건 누구야? 영희의 말에 준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영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민호야, 너 회사에서 잘렸어. 효자 마케팅이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져서. 민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수지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도.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사회에서도 결정했어. 의료윤리 침해 사례로 공식 기록될 거야. 영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은정이한테도 다 얘기했어. 너희가 아버지 치매에 거짓말로 속였다는 것도. 가족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수진이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 75년을 살아온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평생 환자를 살리고 치료하며 살아온 의사를 그런 식으로 모독했는데 민호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기회? 나를 죽기만 기다리던 사람들한테 무슨 기회를 줘? 영희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야. 서초동에 새 집을 샀거든. 어머니, 그럼 우리는?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나는 상관없어. 영희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이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응, 68억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거야. 문을 열며 영희는 뒤돌아봤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이제 알겠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렇게 영희는 타워 팰리스를 떠났어요. 3개월 후 영희는 서초동 새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30평 아파트는 아늑했고 월 400만 원의 의사연금으로 충분히 여유로웠죠. 68억 원의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의사회에서는 영희를 의료윤리 수호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요. 강연 요청이 쇄도했죠.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부당한 대우에 당당히 맞서세요. 영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딸 은정과는 화해했어요. 진실을 모르고 속았던 딸에게는 분노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오빠가 거짓말한 줄 몰랐어요. 괜찮아, 은정아. 너는 피해자야. 은정은 이제 매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는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였다. 75세에 찾은 진정한 자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나이나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40년간 환자를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의 존엄성도 되찾았죠.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75세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새로운 자유와 함께 영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75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소중한 진실도 알게 되었어요. 40년간 환자를 돌보며 살아온 의사로서의 존엄성을 되찾은 지금 영희의 인생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언제든 새로운 희망과 용기로 가득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